제가 오늘 맡은 것은 이 마이크로바이옴하고, 마이크로바이옴이 우리 인체에 많이 있지만 이제 장의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장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주로 암 환자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암과 관계, 그리고 요즘에 우리가 이제 뭐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뭐 요즘에 이제 포스트바이오틱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마이크로바이옴 제재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얼마만큼 유효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라는 게 인간이 한 6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된 인간 세포가 합쳐진 게 인간이 아니라고 해요. 여기에다가 우리 미생물을 포함해야만이 인간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몸에 미생물이 없이 인간이 생존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세포가 100조 개가 되죠. 우리 인간 세포보다 더 많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사실 우리 건강에 중요하고, 오늘 학회가 이 항노화 학회인데, 이 미생물이 항노화라든지 이런 우리 건강, 그 다음에 암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에 워낙 영향을 많이 주는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요. 그래서 우리 인간하고는 밀접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미생물입니다. 우리 몸 안에 미생물이 한 100조 개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95%가 이제 장에 있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총 합친 것보다도 한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한 150개 정도 더 많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전부 이게 장을 펼쳐놓으면 테니스장 2개 정도의 면적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미생물의 종류가 한 10,000종 이상이라고 해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예, 그리고 무게로 따지면 우리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이 한 2kg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질환들 중에서 한 90% 이상이 이런 장이나 미생물하고 관련이 직접이나 간접적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생물 중에서는 바이러스가 박테리아에 비해서 5대 1로 많고, 그 다음에 이 미생물을 일자로 쫙 내려놓으면은 지구를 2바퀴 반을 돌 정도의 길이가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요 밑에 우리가 이렇게 지문이 하나 있는데, 우리 모든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패턴의 미생물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평생 동안 생활하면서 잘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지문과 같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제 이 장에서 우리 미생물하고 관계에서 특징들을 살펴보면은, 이게 우리 엔테로타입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장 안에 균주들이 각 어떤 패턴이 있는데, 이 패턴이 대개 이제 1형, 2형, 2형, 3형. 1형은 박테로이드에 쓰고, 2형은 프레바텔라, 3형은 루미노코커스. 이 세 가지 균이 대장균이에요. 이게 대장이 되는 균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균들이 이제 부로 되는 거고, 그래서 가장 많은 타입들이 이 세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테로이데스 타입이나 그 다음에 프로베텔라, 루미노코커스고, 그게 되게 1형은 이게 탄수화물 분해능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타입인 사람들은 비만이 별로 없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다양한 우리 안에 영양소를, 메타볼라이트를 만들어내는 효소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2형은 프레버텔라인데, 이게 점막 손상을 많이 일으켜서 장 출혈을 많이 일으키는 타입이 이 프레버텔라 타입이고요. 그 다음에 3형이 루미노코커스인데, 이게 퍼미큐테스, 루미노코커스는 퍼미큐테스 균주에 속하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뭐 똥도균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루미노코커스가 많은 타입에서는 흡수율을, 우리가 영양소의 흡수율을 상당히 많이 높이는 그런 작용을 해서 비만을 많이 가져온다. 그래서 이 세 가지로 대부분 사람들의 패턴이 분류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박테리오데스 타입이 있고 버미큐테스. 버미큐테스가 사실은 우리 대장에 가장 많은 타입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프로테오박테리아, 뭐 액티노박테리아 다양한 게 있는데 이게 엔테로 타입 일행이 박테리오데스 분류 중에서 프레바텔 나왔고 그 다음에 박테리오데스, 그 다음에 루미노코커스의 3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미생물을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되게 유사한거를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락토바실러스라든지 비피도박테리아 이런 부분들을 이런 균만이 우리한테 유익균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다양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몸 안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개념을 조금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어떤 단일균, 락토바실러스, 비피도박테리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떤 섭취를 해야 내 몸이 건강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탈리아하고 그 다음에 탄자니아,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있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DNA를 장내 미생물의 DNA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보니까 이게 하드자, 아프리카에 있는 하드자의 사람들 미생물 보면 주로 트레포네마, 병원성 균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락토바실러스나 비피도박테리아 별로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태리에서 그 대적으로 나온 이 사람들에 대한 대변에서는 비피도박테리아가 많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하드자에 사는 사람들은 자가면역 질환이 별로 없는데 이태리에 있는 사람들은 자가면역 질환이 많더라. 이것을 분석을 해서 보니까 이게 어떤 균주가 중요한 것보다도 다양성이, 병원균이 많더라도 다양한 균이 많아야 우리 몸에는 오히려 건강하다. 그 이유는 다양한 균들에서 나온 유전자들이 우리 면역 체계를 안정을 시켜준다는 거죠. 근데 다양성이 떨어지게 되면, 즉 균주 종류가 적게 되면 다양성이 떨어지고 면역 체계도 획일화되고 면역에 어떤 불균형을 일으켜서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것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균이냐, 유익균이냐, 유해균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다양성, 얼마 많은 균주가 우리 몸 안에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우리 제품들 프로바이오틱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아마 이런 점들이 고려가 돼서 제품을 생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균들이 보면은 이게 이태리하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 있는 부르키나파소였는데 이게 보면은 균들에 따라서 이태리 사람들의 균을 보니까 폴메큐테스가 박테리오데스보다 한 2.8배 많더라는 거죠. 이게 폴메큐테스가 우리가 보면 뚱보균이라 하잖아요. 이게 비만이 많을 수밖에 없고, 이게 아프리카에서는 반대로, 폴메큐테스하고 비율을 보니까 0.47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기에 보면 음식이라든지, 생활 패턴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장 안에 있는 이런 부분도 많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특히 아시아권이나 이런 데서 갈 경우에 처음에 이민 가기 전에는 되게 다양성이 많았어요. 그런데 미국이나 이쪽으로 와서 서구화된 식단을 하면서 다양성이 계속 떨어진 거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비만이 별로 없었지만 나중에는 비만이 많아지는 이런 부분들이 되고요. 그리고 이 그림은 뭐냐면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자연식을 취하느냐 아니면 가공 음식을 취하느냐 아니면 BMI 정도에 따라서 체중이 정상이냐 비만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균주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럼 그런 부분들 패턴을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어떤 숙주하고 관계에 있어서 미생물 분포가 숙주에 영향을 주고 또 숙주의 어떤 환경이나 생활 패턴이나 습관 변화에 따라서 또 미생물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되게 숙주에 보면은 숙주의 환경이라든지 생활 라이프 스타일이나 아니면 숙주의 생리라든지 이런 다양한 요소가
미생물의 분포를 영향을 주고 또 미생물의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또한 우리 몸에 암이 있다든가 어떤 환자가 케모세라피를 했다든가 아니면 라디에이션을 했다든가에 따라서 미생물이 달라지기도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미생물에서 조절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서로 상호 간에 어떤 많은 영향들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미생물은 우리가 보통 이제 인간이 뇌가 우리 인간 전체를 지배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와가지고 어때요? 장이 뇌를 지배를 한다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사실 뇌에서 우리 그 신경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우리 그 뇌에서 작용하는 우리 여러 가지 다양한 물질들을 사실 뇌에서 만드는 게 별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보통 한 5% 정도밖에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다 장에서 만들어져서 올려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에서 얼마만큼 많은 이런 면역 조절 물질이라든지 신경 조절 물질이라든지 신경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떤 종류의 또 어떤 양으로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뇌 기능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뇌하고 그 다음에 장 내에 있는 미생물하고 장 안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면역하고 관련도 많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뇌, 그 다음에 장내 미생물 그리고 장 안에 있는 면역 체계 이게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미생물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인체에서 이 하나가 무너지게 되면은 이건 생존할 수가 없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음식하고 이렇게 관계해서 볼 때 음식은 어떤 것을 넣어주냐에 따라서 우리 미생물은 발효를 해가지고 우리 인체에 필요한 물질을 만들어주고 또 음식이 면역에 바로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고 마이크로 바이옴을 통해서 발효를 시켜가지고 면역에 영향을 주고 이런 삼각관계가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장내 미생물이 우리 장 안에서 다양한 물질들을 만들어내요. 그럼 이런 부분들이 우리 면역하고 관련을 지어서 살펴보자면 우리 미생물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물질들이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물질들이 있는데 우리가 미생물하고 관련된 부분들을 MEMS 이게 마이크로바이오 어소시에이티드 몰ekular 패턴이라고 해서 이런 물질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이런 물질들이 장에서 면역을 일으키는 부분은 우리가 선천성 면역을 활성화시키거나 또 다양한 사이토카인을 만들어서 영향을 주거나 그 다음에 세포에서 대사를 조절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장내, 장월에서 인체에서 이런 반응을 일으키고 또 우리가 장내 미생물이 본메로까지도 영향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메로에 영향을 주어서 어떤 이게 마일로포이시스 우리 골수세포를 증식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감염에 대해서 조절할 수 있는 영향을 그렇기 때문에 실제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가 면역을 일으키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이면서 우리가 장 내에 있는 면역 반응에도 관여를 하고 심지어는 본메로까지도 관여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기도 같은 이야기 면역하고 관련을 볼 때 우리가 장내 미생물하고 여기 장 안에 있는 면역 시스템이 우리 면역을 촉진시키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 과했을 때는 면역을 억제시키는 기능도 같이 하죠. 그래서 이게 면역 기능에서 우리가 이뮤노세라피를 할 때 있어서도 보조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백신을 만드는데도 백신을 잘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감염을 조절하고 이게 잘못됐을 때는 자가면역이라든지 알러지라든지 아니면 대사질환을 일으키는 그런 영향도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장 안에서 메타보라이트, 대사상물을 만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여러 질환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치료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 안에서 어떤 대사상물이 만들어지냐가 참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어떤 것을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어떤 음식을 먹을 경우에 우리의 몸 안에서 유익한 그런 대사상물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잘못 먹었을 때는 어때요?
우리 몸에 유효한 질환을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또 하나는 장의 상태가 어떠냐에 또 달라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걸 먹더라도 장 안에서 어떤 미생물 분포가 나빴을 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은 상당히 중요한 게 우리가 사실 암하고 이런 관계에서 볼 때 우리가 암을 일으키는데도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주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암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장내 미생물이 영향을 주는 게 미생물이 암을 일으키는데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가 한 15에서 25% 정도라고 하는데 실제 봐서는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미생물이 영향을 줘서 암을 일으키는 암들을 보면 우리 구강암의 영향을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구강암을 많이 일으키죠. 그래서 이런 구강암이라든지 그 다음에 위암도 헬리코박터가 영향을 많이 주지요. 그 다음에 이제 대장암은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장내 미생물과 관련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담관암이라든지 또 췌장암이라든지, 그 다음에 간암이라든지, 심지어는 뇌암이나 유방암이라든지 자궁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미생물하고 관련된 게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은 미생물하고 크게 관련이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들여다보면 미생물하고 관련이 엄청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암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도 미생물 관리가 중요하고 또한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일으키는 경우는 한 15에서 25%라고 하지만 암을 성장시키다든지 또 면역에 영향을 줘가지고 암을 어떤 성장하도록 도와준다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모두 합친다면 이 미생물이 암에 미치는 영향은 한 80%라고 80%. 그러면 미생물들이 어떠한 경로를 해서 암을 일으키는가? 이거는 염증 반응, 우리 암 중에서요 염증 반응으로 일어나는 암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위암은 헬리코박터가 이것도 염증이거든요. 그 다음에 간암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간염 바이러스에서 일으키고, 그 다음에 어떤 자궁 경부암이나 구강암에는 어때요? 우리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일으키고, 그 다음에 췌장암도 가장 큰 원인은 어때요? 이게 염증입니다. 염증.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개 이제 유전자적으로 볼 때는 윈트 시그널링 쪽을 많이 이용을 해서 암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것도 윈트 시그널링이 염증하고 관련이 돼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대장암은 특히 우리가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장내 미생물이 암에 엄청난 영향을 줘요. 아마 거의 모든 암에 있어서 약간은 다 관여를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가 암을 안 걸려야 되겠다. 또 이 안에 또 혹시 암을 경험한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부분이 장 관리고 장 안에 미생물을 관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원인으로 염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우리 세포 자살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억제가 돼서 오는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세포 자체가 어떤 염증에서 암으로 전환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물질들이 미생물이 분비를 하게 돼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이렇게 중요한 건 우리 디스바이오시스라든지 해서 미생물의 불균형, 특히 이제 유해균들이 많아질 경우에 그들이 만들어낸 대사 사물들이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원인들이 가지고서 이제 암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 우리가 건강한 장에서는 건강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특히 이제 이렇게 대장암인 경우에 음식을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암을 예방하고 건강할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암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바이오시스, 우리 안에 장내 미생들이 아주 건강한 상태로 있는 경우에, 특히 이런 경우에는 식이섬유를 많이 먹는 사람들에서는 유바이오시스를 얻을 수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레드미트, 붉은색 고기라든지 어떤 가공된 음식을 먹었을 경우에는 이게 장 안에 있는 박테리아하고 대사를 일으키는 가운데서 어떤 카시노겐이나 제노톡신들이 만들어져서 암을 일으키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특히 이게 자궁암을 많이 일으키는 경우에 사실 우리 자궁에는 락토바실러스 균이 주균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락토바실러스가 있어야 이 안에 환경이 질내 환경이 좋아서 자궁 경부암을 일으키는 것을 막아주는데, 요즘에 보면 우리 세정제를 많이 쓰잖아요. 세정제를 많이 쓰게 되면 이게 우리가 락토바실러스는 산성 상태거든요. 그래서 질내가 산성 상태가 유지가 돼야 좋은데 우리 어때요? 전부 다 세정제를 많이 써가지고 산성 상태가 아니죠. 그래서 락토바실러스 균이 많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되면 암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원인 제공이 되는데, 우리 세정제 쓰는 것은 상당히 모두 우리 여성분들 많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암이 이렇게 정상 상태에서 감염이 돼가지고 디스플라시아, 그다음에 어떤 캔서로서 전환일 때 보자면은 어떤 다양성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락토바실러스가 점점 사라져가고, 그 다음에 현기성 균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게 자궁 경부암 같은 게 발생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위암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위암에서 가장 많은 원인을 오는 게 어떤 우리가 염증이죠. 우리가 짜게 먹으면 소금기가 많아서 위에 염증을 일으키고 이게 암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이런 헬리코박터가 어떤 미생물이 일으키기도 하는데, 이런 헬리코박터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위축성 위염을 일으키지 않는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말트 림포마를 일으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위축성 위염이 일어났을 때 가장 우리가 위암으로서 가장 많은 게 위축성 위염이 다음에 디스플라시아, 메타플라시아에서 캔서로 넘어가죠. 그래서 약 1% 정도에서 우리가 암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이것도 위암도 마찬가지로 염증 소견이고요. 그리고 우리 암을 우리 장내 미생물이 암을 만드는 역할도 하지만 또한 암을 악화시키는 역할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장 안에 있는 어떤 균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암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진행을 시키기도 하고, 그 외에 어떤 대사산물들이 또 그와 같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기서 보자면은 다양한 어떤 아데노마를 만드는 데서 관여하는 균들, 그 다음에 아데노마에서 캔서로 전환시켜요. 카시노마 인사이트 상태로 만들었을 때 관여하는 균들들, 그 다음에 이게 재발 전이까지 진행을 시키기도 하는 어떤 미생물이나 아니면 어떤 단백질들, 이런 부분들이 관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미생물들이 원인이 돼서 오는 경우는 한 15에서 한 20% 정도. 그리고 이게 어떤 작용을 하냐면 어떤 염증을 유발해서 오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어떤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는 경우, 그 다음에 어떤 대사물들이 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반대로 어떤 면역 치료하는데 특히 우리가 요즘에 우리가 3세대 우리가 이제 항암제로 나와 있는 게 면역 항암제인데, 면역 항암제가 어떤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의 분포에 따라서 면역 항암제의 효과가 있고 없고가 결정이 된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이제 암을 치료하다 보면 항암제를 많이 쓰고 또 감염에서 항생제 같은 걸 많이 쓰게 되면 면역 항암 효과가 떨어진다. 그래서 면역 항암제를 사용할 경우에 우리가 어떤 미생물 제제들을 같이 해서 장내에 있는 미생물 분포를 좋게 만들어주고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때 효과가 훨씬 더 난다. 왜냐하면 또 면역하기 워낙 비싸거든요. 한번 맞을 때 효과가 제대로 잘 나야죠. 그러려면 미리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을 해야만이 제대로 효과를 낼 수가 있다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미생물들, 뭐 박테리오시즈라든지 이런 물질들을 가지고서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생물 암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4세대 항암제가 미생물이 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정리해 주십시오. 예. 그래, 지금 보면은, 이런 부분들을 암하고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살펴봤고요. 그래서, 우리 미생물이 암하고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면역을 조절하는 가운데서 역할을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자체가,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하나는, 치료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예, 여기는 이제 면역 항암제를 장하는데 미생물의, 면역 체크포인트 이름이 있다. 이게 면역 항암제거든요. 여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조제로서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런 되면 우리가 암을 치료하는 데서 도움이 되는 균들을 보면 이런 논문들이 나와 있는 거고 락토바실러스가 상당히 암 치료하는데 도움을 주더라.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방암 경우에 있어서도 프로바이오틱스를 사용했을 경우에 암 치료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주더라는 거죠. 특히 프로바이오틱스는 그 자체로 해서 가시노이도 없애주고 민감도도 높여주고 그 다음에 어떤 대사 사물들에서 특히 단수 지방산에 영향을 참 많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내 미생물이 만드는 대사 사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단수 지방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뭐 H다 유전자도 끌 수가 있고 그 여러 가지 정상 세포에는 에너지 공급도 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미생물들이 관여를 해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우리가 그 미생물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프로덕트들 중에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프로바이오틱스, 프리, 그다음에 심바이오틱스, 그다음에 파라프로바이오틱스, 포스트 이런 여러 종류거든요. 근데 사실 잘 몰라요 사람들이. 프로바이오틱스는 말 그대로 우리 몸에 유익한 균들만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것은 식이섬유예요. 이거는 균이 아니고 식이섬유고. 심바이오틱스는 프로하고 프리를 합쳐놓은 거. 그 다음에 파라프로바이오틱스라는 것은 사균을 말합니다.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는 생균이죠. 이걸 죽여서 넣어주는 경우가 우리가 이게 파라프로바이오틱스. 근데 이게 상당히 생균을 주는 것보다도 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여기에 파라프로바이오틱스 사균에다가 대사사물을 그 미생물이 만드는 대사사물을 합쳐놓은 겁니다. 우리가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 파라바이오틱스 요즘에 이런 특히 최근에는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상당히 많이 제품 같은 게 나와가지고 하는데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우리가 특히 장이 나쁜 사람들이 프로바이오틱스나 프리바이오틱스를 넣어줬을 경우에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는 내 장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장내 미생물 분포가 나쁜 균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프로바이오틱스나 프리바이오틱스를 웬만큼 넣어줘가지고는 제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것은 장 밖에서 내 몸 안에 필요한 물질하고 그 다음에 이들을 발효시키는 균주들을 사균화시켜가지고 바깥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넣어주기 때문에 실제 내 몸 안에 있는 장에 어떤 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요즘에 포스트바이오틱스가 각광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앞으로는 우리 암 치료하는 데라든지 어떤 면역을 올리는 데라든지 그리고 우리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게 포스트바이오틱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인상 마치겠습니다.